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성인 중 한 분으로 손꼽히는 현자 소크라테스. 그가 죽음의 문턱에서 마지막으로 남긴 한마디는 놀랍게도 크리톤, 우리는 아스클레피오스에게 닭 한 마리를 빚지고 있네. 잊지 말고 갚아주게. 라는 지극히 평범한 부탁이었습니다. 독배를 들기 직전 그는 왜 뜬금없이 닭을 언급했을까요? 이 알 수 없는 한마디는 단순한 유언이었을까요? 아니면 2000년을 넘어 우리에게 던지는 마지막 수수께끼였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평범해 보이는 마지막 말 속에 숨겨진 고대 아테네의 정치적 혼란과 그의 심오한 철학적 신념, 그리고 죽음을 초월한 인간 정신의 진실을 함께 파헤쳐 볼 겁니다. 그의 마지막 말이 왜 2000년이 넘도록 수많은 이들의 해석을 불러일으키며 끊임없이 회자되는지 그 궁금증을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가 보겠습니다. 소크라테스의 그 한마디가 단순한 언어를 넘어선 한 시대의 지혜와 용기를 담아낸 결정적 한마디였음을 깨닫게 될 겁니다. 때는 고대 그리스, 민주주의의 황금기를 구가하던 아테네였습니다. 아테네는 자유로운 사상과 문화가 꽃피던 도시였죠. 시민들은 광장에 모여 정치와 철학을 논했고 예술과 건축은 찬란한 빛을 발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이면에는 격렬한 정치적 다툼과 혼란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펠로폰네소스 전쟁의 여파로 사회 전체에 불신과 불안이 팽배했고 기성질서에 대한 불만은 점점 커져가고 있었죠. 바로 이 시기에 맨발의 허름한 옷차림을 한 한 사내가 아테네의 아고라, 즉 시장 한복판에 등장합니다. 그는 바로 소크라테스였습니다. 그는 다른 소피스트들처럼 돈을 받고 지식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지나가는 젊은이들이나 지식인들에게 다가가 끊임없이 질문을 던졌죠. 정의란 무엇인가요? 덕이란 무엇입니까? 아름다움이란 무엇일까요? 와 같은 근본적인 물음들을요. 그의 대화 방식은 마치 아이를 낳는 산파와 같다고 해서 산파술이라 불렸습니다. 상대방이 스스로 진리를 깨닫도록 돕는 독특한 방식이었죠. 그는 자신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이 진정한 지혜라고 믿었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는 그의 유명한 말처럼 그는 무지를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지혜가 시작된다고 생각했죠. 많은 젊은이들이 그의 지적 호기심과 통찰력에 매료되어 그를 따랐습니다. 그와의 대화를 통해 자신들이 얼마나 많은 것을 모르고 있었는지 깨닫는 경험은 신선한 충격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의 이런 방식은 아테네 사회의 기득권층과 지배층에게는 불편한 존재였습니다. 그들의 지식과 권위에 의문을 제기하고 기존의 가치관을 뒤흔드는 소크라테스의 질문들은 자칫 사회의 혼란을 부추기는 위험한 사상으로 비춰질 수 있었으니까요. 특히 젊은이들이 그의 사상에 심취하는 것을 보며 기성세대들은 미래의 아테네가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갈 것을 우려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의도치 않게 아테네 사회에 거대한 파문을 일으키는 불온한 현자가 되어가고 있었던 거죠. 그의 등장은 평온해 보이던 아테네의 잔잔하지만 깊은 충돌의 서막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과연 그의 철학은 아테네 사회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을까요? 그리고 그 변화의 끝은 어디였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네, 과연 소크라테스의 철학은 아테네 사회에 어떤 파장을 일으켰을까요? 그의 등장은 단순히 새로운 사상의 출현을 넘어 오랜 관습과 권위의 깊은 균열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스스로를 아테네의 등에 붙어 아테네를 일깨우는 등에라고 불렀죠. 마치 등에가 소를 끊임없이 자극하여 움직이게 하듯 그는 아테네 시민들의 정신을 흔들어 깨우고자 했습니다. 그는 시장이나 체육관 혹은 공공장소 어디에서든 사람들을 만나면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은 정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용기란 어떤 것일까요?
아름다움이란 대체 무엇일까요? 이런 단순해 보이는 질문들은 대화 상대방이 자신의 신념이나 지식이 얼마나 피상적인지 깨닫게 만드는 날카로운 칼날과도 같았죠. 자신이 이미 알고 있다고 확신했던 것에 대해 깊이 성찰하게 만드는 그의 방식은 많은 이들에게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지만 동시에 불편함을 안겨주었습니다. 특히 당시 아테네 사회를 이끌던 명망 있는 정치인들이나 지식을 가르치며 명성을 얻던 소피스트들에게 소크라테스의 질문은 몹시 거슬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지식과 권위가 소크라테스의 끈질긴 질문 앞에서 무너지거나 흔들리는 모습을 본 젊은이들은 그에게 열광했지만 기성세대에게는 체제 전복을 꾀하는 위험한 인물로 비쳤을 겁니다. 마치 견고해 보이던 성벽에 작은 균열이 생겨나듯 그의 철학은 아테네 사회에 뿌리 깊은 토대를 조금씩 흔들어 놓았습니다. 이러한 갈등이 심화되던 시기는 아테네가 혼란스러운 격동기를 겪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스파르타와의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 패배하고 일시적으로 30인 참주정이라는 과두정치 체제를 경험하는 등 정치적, 사회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시기였죠. 사람들은 전쟁의 상처와 정치적 혼란 속에서 새로운 질서와 안정을 갈구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소크라테스의 비판적인 질문과 기존 질서를 뒤흔드는 듯한 사상은 당시의 권력자들에게는 더욱 위협적인 요소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마치 거친 파도가 몰아치는 바다에서 작은 균열이 생긴 배가 더 큰 위험에 처하는 것과 같았다고 할까요? 결국 기원전 399년 소크라테스는 공식적으로 고발당하게 됩니다. 그에게 씌워진 죄목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국가가 믿는 신들을 믿지 않고 새로운 신들을 소개했다는 불경죄, 즉 아세베이아였고요. 둘째는 젊은이들을 타락시켰다는 죄목이었습니다. 사실 이 고발의 뒤에는 소크라테스의 질문에 의해 명성이 실추된 이들과 그가 가르친 제자들 중 일부가 30인 참주정의 주역이었다는 정치적 배경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단순히 신을 모독하고 젊은이를 현혹한 것이 아니라 당시 아테네 사회의 혼란과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희생양으로 지목된 것이나 다름없었죠. 재판정에서 소크라테스는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는 플라톤의 변론에 잘 나타나 있듯이 자신은 아테네 시민들을 신이 보낸 등애로서 올바른 길로 이끌려 했을 뿐이라고 당당히 말했습니다. 그는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자신의 철학적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으며 지혜를 추구하고 진실을 탐구하는 것이 인간의 가장 중요한 의무라고 역설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에게 사형이 선고된다면 아테네가 그를 잃는 것이 가장 큰 손실이 될 것이라고까지 말했죠. 마치 폭풍우 속에서도 굳건히 서 있는 등대처럼 그는 흔들림 없이 자신의 신념을 지켜냈습니다. 하지만 아테네 시민들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소크라테스의 이러한 변론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280대 50이라는 근소한 차이로 유죄 판결을 받고 사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아테네 민주주의의 상징인 배심원단이 그 민주주의의 정신을 일깨우려 했던 가장 위대한 사상객에 죽음을 선고한 아이러니한 순간이었죠. 독배를 마셔야 하는 비극적인 운명. 그 결정은 아테네의 역사뿐만 아니라 서양 철학 전체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기게 됩니다. 이제 소크라테스는 죽음을 기다리며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요. 과연 그는 죽음 앞에서 어떤 마지막 순간들을 보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그의 마지막 말에 담긴 깊은 의미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고 차가운 감방에 갇힌 소크라테스. 어둡고 습한 공간 속에서도 그의 정신은 마치 불꽃처럼 흔들림 없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스승의 비극적인 운명에 슬퍼하며 눈물을 흘렸지만 소크라테스는 죽음 앞에서조차 놀랍도록 평온한 모습이었죠. 마치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진리를 탐구하는 철학자의 본분을 잊지 않은 듯 보였습니다. 그는 죽음의 의미와 영혼의 불멸성에 대해
제자들과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는데요. 이 모든 이야기는 그의 수제자 플라톤이 기록한 대화록 파이돈에 고스란히 담겨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대화록을 읽다 보면 소크라테스가 죽음을 단순히 모든 것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 혹은 육체라는 감옥에서 영원히 해방되는 과정으로 여겼음을 짐작하게 됩니다. 마침내 독배를 마실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슬픔에 잠긴 제자들이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는 가운데 소크라테스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마치 시원한 물 한 잔을 들이키듯 태연하게 독배를 집어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두려움이나 후회 대신 오직 고요한 확신만이 가득했죠. 그리고 독배를 완전히 비우기 직전 그는 마지막으로 가장 가까운 제자 크리톤에게 조용히 한마디를 건넵니다. 그 말은 바로 크리톤, 우리는 아스클레피오스에게 닭 한 마리를 빚지고 있네. 잊지 말고 갚아주게 였습니다. 이 얼마나 평범하고도 알 수 없는 유언일까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현자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소크라테스의 마지막 말이 고작 닭 한 마리의 빚이라니요. 이 한마디는 과연 단순한 부탁이었을까요? 아니면 2000년이 넘도록 수많은 철학자들의 해석을 불러일으키는 심오한 수수께끼였을까요? 우선 아스클레피오스가 어떤 신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고대 그리스 신화에서 의술의 신, 즉 병을 치유하는 신으로 숭배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소크라테스는 왜 죽음의 문턱에서 이 신을 언급하며 닭 한 마리를 빚지고 있다고 했을까요? 가장 널리 알려진 해석 중 하나는 소크라테스가 죽음을 육체라는 병으로부터 영원히 해방되는 치유의 과정으로 보았다는 견해입니다. 마치 오랜 병고에 시달리던 사람이 마침내 병이 나아 건강을 되찾았을 때 의술의 신에게 감사의 제물로 닭을 바치던 고대 관습처럼 말이죠. 소크라테스에게 죽음은 더 이상 고통스러운 육신에 갇히지 않고 진정한 지혜를 탐구할 수 있는 영혼의 자유를 의미했던 것이 아닐까요? 그리하여 그는 육체의 병을 치유해준 아스클레피오스 신에게 감사의 닭을 바쳐야 한다고 말한 것이라는 참으로 깊이 있는 해석을 낳았죠. 또 다른 해석으로는 소크라테스가 죽음 앞에서도 세속적인 의무를 잊지 않는 신실함을 보여주려 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는 불경죄로 고발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에 대한 존경과 공동체의 관습을 지키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마지막 순간까지 강조했던 것이죠. 어쩌면 이 닭 한 마리의 빚은 그가 평생을 바쳐 추구했던 진리, 즉 올바르게 살고 올바르게 죽는 것의 한 부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육체적인 죽음을 앞두고도 정신은 결코 흐트러지지 않고 마지막까지 자신의 철학적 신념과 도덕적 의무를 지켜낸 그의 초연한 태도가 이 한마디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셈입니다. 슬픔에 잠긴 제자들과 너무나도 대조되는 죽음조차 초월한 그의 평온함은 보는 이로 하여금 깊은 경외감을 느끼게 하죠. 이 순간 소크라테스의 마지막 말은 단순한 유언을 넘어 삶과 죽음의 본질, 그리고 인간 존재의 궁극적인 가치를 묻는 영원한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소크라테스의 마지막 한마디는 단순한 유언을 넘어 2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서양 철학의 근간을 뒤흔들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깊은 질문을 던지는 영원한 메시지가 된 것이죠. 그의 죽음은 단순히 한 현자의 생이 마감된 비극적인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는 서양 철학사의 새로운 장을 열고 인간의 이성과 윤리적 삶에 대한 끊임없는 탐구를 촉발하는 거대한 기폭제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의 제자 플라톤은 스승의 죽음을 생생하게 기록하며 그 철학을 계승했고 이는 서구 사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으니까요.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들었던 그 순간, 그리고 그가 남긴 수수께끼 같은 마지막 말은 수많은 철학자와 사상가들에게 삶과 죽음의 의미, 그리고 진정한 지혜란 무엇인지 되묻게 했습니다. 과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초연하게 받아들이는 태도가
진정한 지혜의 발현일까요? 아니면 삶의 유한함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해 의미를 찾아가는 것이 더 큰 용기일까요? 그의 마지막 한마디는 이 모든 질문을 함축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우리는 그의 삶과 죽음을 통해 진정한 용기란 단순히 두려움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두려움 속에서도 굳건히 나아가는 의지임을 깨닫게 됩니다. 죽음이라는 절대적인 공포 앞에서도 흔들림 없이 자신의 철학적 신념과 도덕적 의무를 지키려 했던 그의 모습은 시대를 초월하여 많은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고 있죠. 소크라테스에게 있어 삶과 죽음은 분리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 자체가 끊임없는 질문과 성찰의 과정이었고, 그의 죽음 또한 그 성찰의 최종적인 완성이자 증명이었던 셈입니다. 결국 그는 자신의 철학을 말로만 외친 것이 아니라 온몸으로, 그리고 자신의 마지막 순간까지 철저히 살아내며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인 크리톤, 우리는 아스클레피오스에게 닭 한 마리를 빚지고 있네. 잊지 말고 갚아주게는 그래서 더욱 특별하게 다가옵니다. 얼핏 들으면 지극히 평범하고 세속적인 부탁처럼 들리지만 그 속에는 죽음을 초월한 영혼의 자유와 신에 대한 경의, 그리고 마지막까지 공동체의 약속을 잊지 않는 그의 도덕적 신념이 복합적으로 녹아들어 있는 것이죠. 이 한마디는 소크라테스라는 한 인간의 삶의 정수를 오롯이 담고 있으며 동시에 인류에게 던지는 영원한 질문이 됩니다. 진정한 지혜와 용기는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신념을 지키고 죽음조차 초월하여 삶의 의미를 되새기는 데 있다는 그의 메시지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하죠.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때로 눈앞의 이익이나 당장의 편안함에 안주하며 진정한 가치를 외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소크라테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당신은 무엇을 위해 살고 있으며 어떤 가치를 추구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당신의 삶의 마지막 순간에 당신은 어떤 말을 남기게 될까요? 그 한마디가 당신의 삶 전체를 어떻게 증명하게 될지 한 번쯤 깊이 성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소크라테스가 남긴 마지막 말처럼 때로는 짧은 한마디가 한 인간의 모든 것을 대변하며 시대를 넘어 영원히 기억될 수 있다는 사실을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